우리 오늘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규분포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자, 일단은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왜 배우냐? 거기 첫 번째로 목적이 있죠? 목적. 왜 배우냐? 연속 확률 변수의 일부분인데 얘는 한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 파악하거나 확률을 계산하려고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정규분포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 한 집단 내에서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 내가 몇 점부터 몇 점까지면 확률이 몇이냐? 이런 거. 수학 점수가 몇 점과 몇 점 사이면 확률이 몇이냐? 이런 것들 볼 때 많이 써요. 정규분포를. 뭐지?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지? 자,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하려고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가지고 n을 갖다 쓰죠. 여기다가는 평균 쓰고 여기다 분산을 갖다 쓰죠. 그죠? 평균 이 자리에 분산. 중요한 거는 평균 분산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도 이산확률 변수부터 계속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확률 변수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단순히 이 n, m, 시그마 제곱을 쓴다라기보다는 누구의 x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냐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습관처럼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규분포 함수는 그 곡선은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내신에 잘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잘 나오죠? 정답 맨날 4번이죠, 이거. 시그마의 값이 왔다 갔다. 자, 1번. 직선 M에 대해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자, 이 친구는요,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점근선은 X축이다. 여기 점근선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점근선 따로 표현하진 않죠. 그죠? X축 자체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큰 거죠. 그러니까 대칭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왜냐면은 확률의 총합은 1이거든. 면적이 확률이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자리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함수값으로서는. 우리가 근데 딱히 함수값은 계산할 수 없고 그냥 이게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함수가 굉장히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 그게 중요해.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하면은 일단은 평균에서 일정한 두 개 놈을 그릴게. 자, 요런 정규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너무 비슷하다 둘이. 다시 정규분포가 한 놈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평균에 대해서. 또 한 놈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표준 편차가 하얀 색깔의 표준 편차가 커, 파란 색깔의 표준 편차가 커? 이거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항상 이게 정답이거든. 이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클까요? 필기 잘하는데? 누가 더 표준 편차가 클까요? 표준 편차는 뭐야? 분산의 루트. 분산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지. 그러면 평균이 여기잖아.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파란 색깔이 많어, 흰색이 많어. 개체가 흰색이 많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진짜 어려워가지고 평균 막 50에 다 몰려있어요, 애들이.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아니면 애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과목 자체가 미적분이라 애들 공부하는 나오고 안 하는 안 나와. 90점도 꽤 있고 8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이래. 뭐가 더 편차 큰 거야 그러면? 몰려있는 거 더 작은 거지. 왜 이건 맞추고 그건 틀려. 몰려있는 게 더 작은 거죠 편차가. 그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점에 50점이 10명 있고 여기 막 48점 40 뭐 52점 이렇게 싹 있어 애들이. 근데 50점에 뭐 평균 똑같이 50인데 뭐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뭐가 더 편차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얘가 더 큰 거죠 분산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얘들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골고루 같아 이게 골고루 같아 점수의 분포가 뒤에 게 더 골고루 있는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얘를 고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잘 안 나와요. 옛날 표현이긴 한데 고르다 라고 많이 써요. 한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고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해.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을 가져갈 수 있냐면은 모양이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모양이 같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평행이동 관계인 거죠. 자, 한 놈이 평균이 M1이라 그래. M2는 얘보다 크긴 한데 시그마는 일정하다고 해요. 여기가 M2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모양이 똑같죠. 그럼 어떠한 성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는 2분의 M1 플러스 M2겠죠? 그치? 그 다음 여기 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볼까? 여기 보면 여기 S1이라고 하면은 여기 S2라고 하면 그 넓이 똑같겠지. 맞아? 그래서 S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될 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시그마가 일정한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어떻게 주냐면요. 한 놈은 숫자로 할게요. 숫자로. 어떤 X, 뭐 사과의 무게는 평균 10에 표준 편차 2를 따른다. 그 다음 배의 무게는 평균 12에 표준 편차 2를 따른다. 라고 나오면 여기서 자체는 시그마가 일정하다 말은 오픈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이거 시그마 일정하네? 그럼 모양이 똑같겠네? 라고 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푸는 문제들 중에.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요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 예시가 X가 그냥 X가예요. 정규분포 4,3의 제곱을 따른다고 할 때 시그마 A는 1부터 7까지 P의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A가 되게끔 해라. 여러분들 우리 수원에서도 기본이 뭐냐면 시그마 1차, 2차, 3차 지수꼴 아니면 100%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그러니까 나열이 기본이에요. 나열. 그럼 나열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각이 나오거든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계속 더하는 거야. 그치?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괜찮아? 그럼 얘들아, 얘는 정규분포로 평균이 4잖아? 그치? 그럼 얘 봐봐봐.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1이 있으면 여기잖아요? 그 다음 얘랑 세트가 얘예요. 7보다 작거나 같다. 봐봐. 7보다 작거나 같다. 얘에서 이렇게 이만큼이잖아. 맞냐? 그 얘가 여기 맺고 그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대칭령으로 얘랑 더하면 1이고 얘랑 더하면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4보다 작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혼자 남았잖아. 얘는 딱 얼마야? 반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10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5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보아? 네. 맞았잖아. 네. 그럼 이래야지. 원래 알았어요. 그래야지. 아니야? 아니. 오케이. 겸손할 줄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두 번째. 표준 정기분포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근데 보아가 칠판 지워야겠네? 숙제 덜 했잖아. 숙제는 덜하고 풀지 말라는 건 풀고, 그치? 자, 여러분들아. 얘는 이제 왜 표준 정기분포를 배우게 되냐면, 표준이란 말이 붙죠? 정기분포도 평균이 얼마, 시그마가 얼마, 이거에 따라서 정기분포 표가 하나가 주어져. 그럼 12의 제곱에도 하나, 11, 2의 제곱에도 하나, 12, 2의 제곱에도 또 하나, 표가 엄청 많아요. 상용로그처럼. 그래서 상용로그에서도 밑이 2인 거, 3인 거, 그런 거 다 쓰지 말고 표 하나로 정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자 해서 상용로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기분포에서도 야, 그거 너무 중구난방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떠한 정기분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0,1의 제곱으로 바꾸자. 그런 걸 우리를 표준화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표준화. 0,1의 제곱의 분포를 표준 정기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목적. 자, 아까는 정기분포는 그냥 한 집단만 계산할 수도 있었는데 얘는 두 집단 이상의 비교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중간고사 봤는데 60점이야. 국어가 80이야. 영어가 90점이야. 그럼 뭐가 제일 잘한 거지? 영어라고 대답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얘는 사실 모르죠? 그죠? 영어가 90점이라도 95점 이상이 100명이야. 수학은 60점인데 60점 이상이 5명이야. 그럼 수학이 훨씬 잘 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한단 말이야.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서 점수 계산하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다. 두 집단 이상의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여러분들 모고 봐도 표준 점수 나오죠? 그죠? 그것도 그렇게 점수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화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0,1의 제곱으로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바꾸냐? 증명 자체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처럼 m 시그마 제곱을 1의 제곱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어떠한 정기분포가 하나 있었어. 자,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가 있었고요. 자, m부터 여기 x까지 여기의 면적, 이만큼의 확률은, 자, 확률별수 네모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증명하려면 x를 써야 돼서, 형태를 만들려면. 그럼 얘는 m, 시그마 제곱이죠. 확률별수 네모에 대해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의 면적은 p, m보다 크거나 같고 네모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평균이 0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1차적으로. 자, 평균이 0이 되게끔 하고 싶어. 그럼 평균은 평행이동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 주시면 되죠. 맞아? 그럼 평행이동을 주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주면은 모양이 유지돼 안 유지돼 얘들아? 모양은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x자리는 x 빼기 m이 되겠죠. 맞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률의 변화, 면적의 크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면적이 동일하겠죠. 면적이 동일하다는 뜻은 확률이 같다는 얘기죠.
확률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확률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지금 형태로는 정기분포의 0, 시그마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시그마가 이제 1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은 나의 그 다음 할 것은 뭐냐면은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 변수를 요걸 내가 y라고 해볼게. 그럼 y에 대해서 얘를 y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아, 시그마의 y는 얼마예요? 시그마 y는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여기 그냥 시그마잖아. 맞지? 괜찮아요? 시그마의 y는 그냥 시그마죠. 근데 내가 얘를 뭐가 되게끔 해야 되냐면은 1이 되게끔 해야 돼. 시그마는 공식상 여기다가 어떠한 숫자를 붙이면 여기다 절대값 한 걸로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럼 얘가 1이 되게끔 하려면 k가 뭐여야 돼? 시그마 분의 1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그마 분의 1을 변수에 나누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x-m에다가 시그마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표준 편차가 변화됐으니까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모양이 좀 변해. 대부분 약간 더 홀쭉하게 변해요. 홀쭉하고 높게 변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0인 거고 이 자리가 x-m 나누기 시그마가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정기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는 확률 변해요, 안 변해요? 확률은 그대로인 거죠.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화 변수 z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 이렇게 형상 만들죠. 변수에다 평균 빼서 나누기 시그마에서 표준화를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 그어놔야 돼요. 그거의 무게가 평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 이걸 확률 변수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안 정한 거는 변수가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디테일하게 정해야 되는 거, 여기가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2. 75에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무게가 76 이상이고 78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P 76 이상 78 이하인 거를 구해라. 얘를 표준화 시켜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76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운데 거 Z로 변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78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1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P 자 0.5 이상 그 다음 1.5 이하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도 뭐 이제는 뭐 암산이 되겠지만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림 그려서 0.5부터 1.5까지잖아. 그러면은 1.5까지에서 0.5만큼을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1.5에서 0.5분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빼면은 얘들아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가야 돼. 빼면 뒤에 자리가 뭐가 되지? 맨 뒷자리 내 자리 7 되잖아.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7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7이 두 개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7이 하나밖에 없으면 찍어야지. 만약에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 그럼 오류야. 어차피 문제 오류야. 근사값을 더 우선순위로 맞춰줄게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오류야. 7 찍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만약에 마이너스 0.5부터 그럼 여기랑 이거랑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림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승현이 왜? 얘 계산할 때 여러분들
뭐 해설지를 보면은 되게 그 글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풀이도 표준화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좀 해설지 보고 퍼센테이지 낮은 걸로 위주로 뽑아가지고 문제풀이 좀 도와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